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고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를 제가 분석해 보면 정말 아이들이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저 과목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인의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처럼 보고서는 주제가 생명입니다. 그 점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이제 평가자가 쭉쭉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하잖아. 학생을 평가를 할 때 보고서를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고서 주제가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정말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때 무엇이 기록되죠? 보고서 주제와 이 보고서 활동을 해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 점만 기록이 됩니다. 근데 무엇이 빠졌죠? 보고서 내용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보고서 과정, 그다음 보고서 본론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는 뭘로 판단하죠? 보고서 내용을 함축한 주제를 보고 아이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제가 매력적이에요. 더구나가 보고서 주제가 매력적이면 평가자가 궁금해서 내신이 부족해도 1단계라도 일단 합격해서 면접 때 다시 한번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21학년도 작년에 한 여학생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 컨설팅 했는데 완전 우상향 곡선 학교를 하나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안정권으로 한두 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세네 개는 다 소신으로 그 대학교를 선정하잖아요. 대신 한두 개는 뭐 하죠? 좀 미친 듯이 한번 굉장히 미친 듯이 우상향으로 이제 원서를 쓰는데 이제 그 접수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정말 미친 듯이 그 내신이 2점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죠. 1단계에서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1단계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도 놀랬고 저도 놀랬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하게 면접 리허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면접 끝나자마자 저에게 바로 전화가 와서 선생님의 적중률이 정확했어요 라고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뭐 저에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학생, 진짜 평가자가 그 여학생의 서류를 쭉 보면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부족해도 자기 전공 관련해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보고서를 쭉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어떤 여학생인지 궁금해서 1단계를 합격시켰다라고 면접관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데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매력적인 주제일수록 종종 더 끌린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서점에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있죠.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보시면 무엇이 있죠? 주제만 봐도 눈에 확 튑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이제 작가 수업을 받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보고서라든지 뭐 수행평가라든지 독후감이라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작가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작가 수업을 받을 때 작가 수업의 3, 40%를 차지하는 그 수업은 바로 주제 선점입니다. 주제 선점.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에 서점에 딱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책을 딱 봤을 때 책을 무엇로 평가하죠? 주제를 보고 딱 이 주제 딱 땡긴다 그러죠. 그럼 주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죠?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고 나서 목차가 매력적이면 그때 뭐 하죠? 본론 책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결정할지 말지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고서 역시도 주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작가 수업을 받을 때 그 강사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용이 좋은데 주제가 별로인 것보다 내용은 별로인데 주제가 제일 좋은 게 가장 좋은 책입니다. 정말 잘 팔릴 책입니다. 정말 매력 있는 책입니다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예요. 근데 보고서 역시도 주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하다못해 이 정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출판사에서도 보통 이제 작가들의 어떤 원고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판사에서 원고 내용을 다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메일을 보내면 제일 먼저 못 보죠. 주제 먼저 봅니다. 주제가 끌리는지. 끌리네? 그럼 그때 뭘 보죠? 목차를 봅니다. 그럼 목차를 끌리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죠? 책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직업 때문에 아이들 수행평가라든지 뭐 그런 보고서 아이들 보고서들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책을 읽게 되는데 정말 주제가 좋은데 내용이 안 좋은 책들이 제법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점은 꼭 기억하시는데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매력적인 보고서가 생활기록부의 주제에 딱히 이렇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주제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진로 및 본인의 능력과 알맞는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본인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어떤 희망하는 학과가 있다라면 그 희망하는 학과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기본이고, 그 두 번째 본인의 능력이 알맞아야 된다라는 게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고서 주제를 보면 이 학생이 도저히 이 보고서를 쓸 정도 능력이 될까? 주제를 보고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의 뭐 대학교 아니면 뭐 대학교 논문 정도가 될 수 있는 보고서 수준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의 진로와도 연계시켜야 되고 고등학생에 맞는 보고서 주제를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색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여러분의 능력, 즉 고등학생다운 보고서 주제가 매우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인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만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물론 본인의 진로신문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본인에 관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심하라고요. 본인에게도 매력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흥미로울 것인지를 두 번째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려할 것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더 심화시킬 연결 주제가 있는지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이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1학년 때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는 말 그대로 진로 보고서이기 때문에 꾸준히 심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나 1학년 때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 보고서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 그 점을 고려하시라는 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학생이 1학년 때 치아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치아의 역할을 보고 2학년 때 무슨 보고서를 작성했냐면 입안의 미생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무엇이 있죠? 1학년 때 보고서를 심화시켜서 2학년 때 보고서 주제로 연결시켰죠. 그럼 3학년 때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냐면 치아 질병이 유별하는 신체 질병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치아에 대한 보고서 작성했는데 2학년 때는 입안의 미생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작성 심화시켰죠. 그때 3학년 때 무엇으로 더 심화시켰죠? 주제를 치아 질병이 유발하는 신체 질병, 그래서 이처럼 연결시켰기 때문에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업 들어갔을 때 최소 한 3개의 주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어차피 학년당 하나 정도 이제 진로 보고 다른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3개의 주제를 어떻게 심화시켜서 연결시킬 것인지 그 점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 보고서 주제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공공성이라든지 글로벌 인재, 융합형 인재,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학교에서는 선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보고서 주제만 보더라도 세상에 어느 정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주제면 더 좋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무엇이 좋을까요? 기사나 미디어에서 방송된 적이 있는지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막 보고서를 쓸 때 무엇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요즘에 관해서 보고서 쓰고 싶은데 어떤 점을 써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사회적 이슈에서 너하고 관련된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려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의학 계열이라든지 경영 경제 그다음에 정치 외교 전부 다 코로나에 관한 보고서를 정말 많이 아들 작성하게 돼요. 왜요? 사회적 이슈죠. 코로나는 의학 계열도 사회적 의학 계열도 이슈지만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이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올해에도 쭉 시사 이슈 정말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방송된 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라면 그 점을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고려한다면 매력적인 주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종종 좀 허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고서를 기울이면 보고서 내용을 정말 중요한 건데 보고서 내용이 아닌 주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고서가 한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학교 선생님 너무 바쁘신데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것은 보고서 주제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뭘 느꼈는지 그 점만 고려하신다라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보고서 주제가 왜 생명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서 주제를 결정해야 되는지 금방 말씀드리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